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구의 플롯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추구의 플롯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의 추구의 플롯에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변화와 결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이하손은 왕궁에서 나타나요. 당시 신발 한 짝만 신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신탁이 있었지만 이하손은 그 같은 차림으로 왕 앞에 나타나요. 왕은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채고 일부러 그를 환대하는 가운데 이하손을 죽일 궁리를 한대요.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왕은 이하손에게 황금 양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하손은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황금 양털을 가져오겠다고 맹세해요. 왕은 이하손을 칭찬하면서 그가 황금 양털을 무사히 가져오면 왕위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왕은 이하손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하손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일의 사무라이처럼 사람들을 모집해서 황금 양털을 찾는 여행을 떠나요. 돈키호테도 이와 비슷한 시험에 드는데요. 그가 길에서 처음 대한 사건은 떠돌이 장군들에게 도전한 일이에요. 그는 장군들에게 흠씬 혼남으로써 기사로서 겪은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요. 돈키호테는 결국 피멍이 든 상처를 치료하러 집으로 돌아와요. 그의 친구들은 돈키호테의 병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가 떠나고 없는 사이에 그의 책을 모두 불태우고요. 하지만 그 사건은 돈키호테로 하여금 사악한 마귀가 자신의 책들을 약탈했다고 믿게 만들고 다시 그를 여행을 갈 명분을 제공하게 돼요. 도로시의 첫 모험은 비장하진 않아요. 그녀는 마을 잔치에 몰래 참석하는데 거기에 의문스러운 마블 교수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캔자스의 요술쟁이가 도로시와 집과 강아지 모두를 집어삼키죠. 그녀의 집에 손길이 닿자마자 갑자기 여러 가지 색깔의 찬란한 세계가 펼쳐져요. 곧이어 도로시는 딩동딩동 요술쟁이가 죽었대요 하고 노래하는 숲속의 작은 동굴 먼치킨을 만난대요. 그녀의 집이 요술쟁이 마녀를 깔아뭉갰나 보다 하면서요. 자, 이게 보면 이 이야기들을 왜 제가 시작했냐면요. 어떤 경우든지 처음 발생한 일은 주인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구의 플롯에서요. 그리고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이 스스로 떠나려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를 충동시켜야 되고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일에 주저할지도 모르지만 떠밀리듯이 가도 되는 어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는 것을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키호테와 도로시는 그렇대요.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이 물길을 바꿔놔요. 그 사건은 주인공이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야 할 이유를 형성하고 그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은 1막과 2막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플롯을 통해서 극적인 행동을 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처음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검토한 등장인물들은 모두 천진난만하거나 무지한 상태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주인공이 추구를 통해 얻은 것은 독자나 관객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돼요. 그죠?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심어줘야지 그 캐릭터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정신적 의지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는 생각이요. 또한 주인공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추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주인공이? 그래서
등장인물에게 추구의 여행을 등장인물에게 추구의 여행을 떠날 마땅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고, 등장인물에게 그가 정한 목표를 찾고자 하는 등장인물의 의도는 그가 정한 목표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동기와는 다른 거예요. 의도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기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죠? 좀 어렵나요? 의도는 등장인물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 동기는 그것을 얻으려 하는 이유. 자, 이렇게 돼야지만이 관객들이 얘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동의하게 된대요. 적어도 우리는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되고, 왜 그가 출발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구의 플롯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바로 주인공과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혼자서 여행하는 법이 거의 없대요. 길가메시에게는 엔키두가 있고, 돈키호테에게는 산초가 있죠. 그리고 이하손에게는 부하들이 있고, 도로시에게는 누가 있나요? 양철인간, 사자, 허수아비 같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과는 보통 1막의 끝부분에서 만나게 돼요.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의 결과로 생긴 친구들이죠. 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이는 주인공이 조연과 더불어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기 전에 독자나 관객에게 주인공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주인공이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사건을 만나는데 관객들과 함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인공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이야기에는 대부분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인물이 등장해요. 주인공이 추구를 마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또 무언가가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죠.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착한 요정 글린다가 등장하고, 동화에서 보통 동물들이 등장하죠. 두꺼비나 비둘기 같은 애들이 도와주죠. 주인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우리 주인공이 그 모든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추구의 플롯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친구를 사용할 계획이라면요, 반드시 이걸 지키셔야 돼요. 1막의 마지막 부분을 추천한대요. 그 부분에 잠깐이라도 등장하거나 언급이 된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장인물을 제멋대로 등장시킨 것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명기 어렵대요. 그럼 이제 1막의 바탕이 준비된 셈이거든요. 그럼 다음 2막을 살펴볼게요. 이런 추구의 플롯의 2막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냐면, 2막에서는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들어있대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1막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 3막은 대답하죠. 그렇다.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찾고 그래서 왕국도 되찾을 것인가? 길가메시는 인생의 비밀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돈키호테는 둘시네아의 사랑을 얻을 것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는다 또는 얻는다라는 단어의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래요. 1막은 질문을 던지고 2막은 답을 해요. 그것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고 나갈 거예요. 자, 문학에서는 두 지점간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 아니래요. 2막은 맛을 내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이라는 거죠. 관객이 2막이 시작되자마자 1막이 던진 문제의 답을 바로 알게 되면 이야기는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점은 관객이나 독자나 관객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요. 청룡열차도 중간 부분 보면 높이 올라가서 돌다가 어떻게 되나요? 땅땅땅땅 평지를 지나가는 지점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훅 내려오죠. 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예측하지 못한 속도감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찔한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야기도 마찬가지래요. 여행은 목표한 만큼이나 중요해요. 여행은 청룡열차의 선로 같아야 돼요. KTX 선로가 되면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행의 각 단계는 모든 등장인물의 목적이나 추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도로시는 마을 잔치에 가서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죠? 이하손은 아테네의 마차 경주에 참가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은 이야기 전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멋진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뒤에 배치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난 어떤 만남, 내가 거부한 어떤 사건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사건에서 그것을 찾아내 가야 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추구의 플롯에 있어서 돈키호테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은데 라만차의 위대한 기사와 머리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인간, 용기가 없는 사자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모험에 각각 제각기 다른 기대를 걸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도로시의 환상은 현실처럼 보여요. 이것이 돈키호테의 환상은 관객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죠. 이게 도로시와 돈키호테의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 친구들은 각기 추구하는 바를 심어줬죠. 허수아비에게는 두뇌, 양털 인간에게는 심장, 겁쟁이 사자에게는 용기를 추구하도록 설정을 해줬어요. 이들은 함께 가진 고비들을 넘기면서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가는 친구마저도 제가 왜 끝까지 쫓아가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추구의 플롯에서는 우리 각자가 추구를 하는 몇몇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면 우리 주인공을 중심으로 간다는 데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막을 시작할 때는 주인공에게 어떤 어려움이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장애물이 될지 상상해 봐야 된대요. 장애물을 만드는 기술은 등장인물이 뛰어넘어야 할 대상과 등장인물을 변하게 할 경험이 창조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추구는 주인공 자신을 위한 추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도로시처럼 붙는다고 해서 그들은 각자가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도로시가 친구를 위해서 목표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항상 흥미진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대요. 주인공이 산을 등정한다면 장애물은 명확하죠. 절벽에 박혀있던 쐐기못이 떨어져서 눈보라가 몰아져오는 데다가 산사태가 앞길을 막으면 그런 장애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오직 물리적인 장애일 뿐이고 필요한 것은 이런 장애가 등장할 때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라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에서 계속 장애가 오는데 인물은 변화되지 않고 인물은 그것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인물이 포기를 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가 절망적 기회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액션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건은 등장인물에게 가야 할 길의 각 단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사건과 진정한 관계는 둘을 한대로 묶는 작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굉장히 관계없을 것 같은 사건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계속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인물과 연결된 추구를 하는 인물의 변화를 우리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구의 플롯의 특징, 오늘 변화와 결단, 그리고 주인공의 친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등장시켜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나눴고요. 추구의 플롯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지만 행복한 글쓰기를 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라는 게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요? 태양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을 선택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해요. 늘 함께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글, 행복한 글 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